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위암.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암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위장 질환은 흔하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 40대 회사원 A씨. 자,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난 그냥 사무실에 있을게. 아니, 어디 아프세요? 아, 요즘 계속 속이 쓰는 게 영 덜 못 먹겠어.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난 심한 속쓰림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고 결과는 위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마음대로. 그리고 30대 주부 B씨는 평상시 습관적으로 위염 증세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약을 먹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체중 감소 등의 이상 증세가 생기자 놀란 B씨는 병원으로 향하는데 위암 초기이십니다. 충격적인 위암 판정. 30대인데. 그런데 바로 이 두 명의 환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었으니 이것은 남녀노소 직업 특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하고 있는 전통적 생활 양식의 하나로 짠 음식과 탄 음식을 다량 섭취하는 식습관과 더불어 위장 질환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된장 찍어 먹어서 짠 거, 태워서 보여준 거, 탄 거. 그건 알잖아요, 두개 우리가. 떼고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얍삽하네요. 아니 아드님이 모르시는데 그런 말 쓰세요 왜? 아드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아, 맞다. 이거 나오지나. 말 아끼게 가르쳐야 돼요 이 프로에서 형님. 재현아, 사랑해. 위기탈출 러브 되게 좋아하잖아. 아빠 나왔다. 그거 오늘 한 주만 나올 거야, 아마. 아니 저는 그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 먹고 같이 먹고 아 찌개 막 한 숟갈 막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거. 그럼. 침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러는 거 형님. 그렇게 더럽게 얘기해요. 나는 외국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난 저거 같아요, 저거. 왜냐면 이 음식들을 복합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뭐 과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음식이. 자 그러면 그러면은 게스트 예우 차원에서 프로 아드님 프로. 아니요. 아니, 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아니, 해봐요. 그래도 먼저. 손님 먼저 하시는 손님 거예요. 먼저 하면 우리 대우 차원에서. 아들이 울잖아요 형님 나가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이것도 전통적 생활 양식이거든요. 손님 먼저 하는 거. 이게- 전통적 이게- 생활 양식. 이게 대우예요? 담궈. 네, 담궈. 이거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땐 말이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과식을 많이 해요. 저도 과식을 많이 하고 많이 먹는데 살이 빠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과식이 문제입니다. 과식. 우리 대한민국 전통적 생활 양식 중에 과식이 있군요. 아니 외국 사람들 고기 덩어리로 먹어도 멀쩡하던데. 과식, 여보세요. 이 좋아하는데. 모든 게 때가 중요하거든요 형님. 모든 때가 있듯이. 공부하고 갑자기 밥을 먹는데도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우리 집 이 아버님 봐도 아버님이 꼭 이 집에 있는 밥을 좋아하셔갖고 밖에서 한번 꼭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늦게 드세요 밤에 야심한 시간에. 우리나라는 그 야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24시간 먹을 게 너무 많아. 족발, 보쌈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막 전까지 막 끊어지고 이런 밥을 먹는 이런 이 잘못된 습관들이 위를 쉬지 못하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막 반항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애 반항하면 시작하면 또 무섭거든요. 장기에서 반항이 오면 나중에 뭐 암이 뭐겠어요. 뭐 끝나는 거야. 모든 게 그냥 모든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때에 맞지 않는 짜증난 거야. 저는요, 우리 저 전통적 생활 양식 중에 서로 이렇게 찌개 같은 거 같이 퍼먹고 아까 그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술 같은 거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술잔을 먹고 막 돌리고. 이게 왜 위험 분위기가 위궤양이 동조가 한 전염이 명도 되지 없어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궤양 간염의 원인이라고 환자의 알고 있거든요. 균을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족. 그건 식도잖아. 그것도 아니고 또 하여튼 저 뜨거운 국을 나눠 먹고 이러는. 야 이거 이거 손을 막
저기 찬국물 나눠 먹는 건 괜찮습니까? 아, 갑자기 유턴을 해. 이거는 좀 나눠 먹기도 하죠. 아주 뜨겁고 자극적인 부분을 나눠 정확히 이게 먹고 차가운 거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독주를 돌려 먹고. 에이 구차하다. 네, 쏴주세요. 보통 이 정도 끓이면 정답이거든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음식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듯 한 그릇에 담긴 찌개나 국을 함께 떠먹는 습관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뭐 앞접시 하나씩은 못. 바로 이런 습관 때문에 위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럴까? 아니 저런 위험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인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란 나선형 몸통에 몇 가닥의 편모를 가지고 있어 마치 풀어진 집신 모양을 하고 있는 세균으로, 이것은 위 아래쪽 점막에 기생하면서 위 점막층에 독성 물질을 분비하고 상처를 유발해 각종 염증과 소화성 궤양 등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심해지면 위출혈이나 장천공, 심지어 위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각종 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은 웬만한 균이 모두 죽는 위산에서도 죽지 않는 강력한 세균으로서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감염됐을 정도.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감염률은 약 10에서 2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 성인은 무려 70% 정도가 감염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염률이 높은 것일까요? 미국은 따로따로 먹잖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원래 위 내에 존재하지만 위액이 역류가 되면 구강 내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액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과 타액이 섞이기 쉬운 식습관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먹으면 안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보다는 저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시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는 습관. 앞접시 없어요? 아휴, 식구들끼리인데 어때? 괜찮아. 먹어. 예로부터 대가족 생활을 해온 우리나라는 함께 찌개를 떠먹는 식습관을 가족의 유대감과 결속을 위한 미덕으로 생각해왔지만, 저래는 또 맛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로 먹으면 괜히 사실은 기분이 이런 좋고. 습관으로 인해 그래요. 가족들의 타액이 섞인 음식을 먹게 되고, 어떤 분들은 따로 먹으면 따라서 하네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식구들에게 전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예. 다 덜어서 드시나요? 보통 찌개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냥 뚝배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상에다 놓고 서로가 이렇게 떠먹어요. 왜 그렇게 드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더 정겨운 것 맞아요. 더 같으니까. 정겹죠. 그냥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간본 숟가락을 재사용하는 습관. 이는 주부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습관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숟가락이나 국자 같은 조리기구를 직접 입에 대고 간을 본 후 다시 음식을 조리하면서 본인의 타액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아이에게 음식 씹어주는 습관.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흔히 하는 습관으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먹인다든지, 심지어 대신 음식을 씹어 아이에게 먹이는 부모까지도 있는데, 이때 부모의 타액이 음식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일. 저건 100%겠네요. 소화 잘 되고
먹고 잘 넘어가라고 씹어서 먹여준 적이 있는데. 네 번째, 어묵 양념장을 함께 찍어 먹는 습관. 요즘같이 추운 겨울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 우리 사람들 다 찍는 건데요. 이런 어묵을 먹을 때는 보통 하나의 통에 담긴 양념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찍어 먹게 마련입니다. 이건 역시 타인의 타액을 섭취해 균이 감염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없기가 어렵겠어요. 어떻게 드시겠나요? 그냥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그냥 간장 그릇에 찍어 먹게 되죠. 따로 내주지 않으면 그냥 다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술잔 돌리는 습관. 그 서경석 씨가 걸쳐놓은 게 다 답이네요. 그러게요. 부장님 제장도 한잔 마세요. 그래. 이렇듯 하나의 술잔으로 여러 명이 돌려가며 마시는 습관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절대 조심해야 할 행동. 괜히 그안 돌리면 이상해서 리듬 깨는 것 같아서. 또한 식습관 외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애정 표현으로 입에 뽀뽀를 할 경우나 혹은 연인들 간의 키스로도 전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돌려 쓰는 술잔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타액이 전염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맨 한 명의 입에만 인체에 모해한 형광시약을 치밀하고 가정에 바르고 그 실험맨은 소주잔에 따라 놓은 식수를 마십니다. 다 마신 뒤 옆에 실험맨 2에게 술잔을 넘겨 식수를 따라 마시게 한 후 실험맨 3와 실험맨 4에게도 역시 동일한 과정으로 술잔을 건넵니다. 이렇듯 실제 회식 자리인 양 4명의 실험맨 모두 술잔으로 돌려 마시고 자 이제 형광 라이트를 이용해 살펴보면 소주잔에는 형광시약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 묻어있지. 그럼 실험맨들은 이처럼 시약을 바르지 않았던 실험맨 3명의 입술에도 잔뜩 묻어있는 형광시약. 심지어 입 안과 혀까지도 형광색으로 물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험맨 1이 실제 헬리코박터균 보균자였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균이 옮아갔을 것은 뻔한 결과. 연말인데 이거 진짜. 바로 이러한 습관들로 인해 헬리코박터균의 전염이 활발해져 결국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등의 질환이 쉽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 가는 게 이상한데요? 개인 접시를 철저히 이용하는 미국인은 10%대의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미뤄보면 식습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제작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도움을 받아 한 회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 총 20명 중 7명에 의해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 그런데 보균자인 7명 중에서 5명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식사를 함께하는 일원으로 함께 먹는 식습관의 위험이 여실히 증명되는데 물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위가 건강한 사람은 우중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 염증이나 궤양이 자주 일어나거나 위장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헬리코박터균이 각종 위염과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위염의 90%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발생하고 위암 환자의 약 80%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뤄보면 감염 여부가 절대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것. 자, 이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넉공원에서 제안합니다. 일단 평소에는 괜찮던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잦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세가 심하다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헬리코박터균이 없도록 평상시 건강한 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 건강을 위한 그 첫 번째 음식, 우유.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는 위에 들어가서 얇은 점막을 생성해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강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장기적으로 꾸준히 먹으면 건강한 위 내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매일 한 컵은 먹어야겠네. 이와 더불어 우유에는 항암 효과도 있어 특히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실제로 칼슘 섭취량이 많으면 적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32%나 낮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나 본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 조절은 기본. 이외에도 유산균 음료 등의 유제품이나 칼륨 성분이 풍부한 콩이나 팥 역시 위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들. 또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비타민C. 비타민C가. 바이러스나 세균성 염증 질환에 특별한 비타민C는 위에 들어가 헬리코박터균이 내뿜는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신선한 채소, 사과나 오렌지 등의 각종 과일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위생적인 식습관 5계명. 하나, 찌개나 국은 개인 접시를 이용해 따로 덜어 먹어야 하며 둘, 양념장 역시 따로 덜어 먹거나 먹기 전 음식에 바로 넣어 먹는 것이 좋고 셋,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은 간을 볼 때 조리기구를 이용하지 말고 그릇에 따로 덜어 맛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 어린 자녀에게는 음식을 씹어주지 말고 조리기구로 적당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 다섯, 술잔은 필히 본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좋게 함께 먹는 식습관으로 질병까지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마치고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래서 그렇군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겠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좀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있네요. 예. 그 애인을 사귈 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귀는 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은 그 미국 국립의과대학 연구팀의 그 결과에 따르면 이게 짠 음식, 짜게 먹는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게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지나치게 굉장히 짜게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 그 무서운 그 헬리코박터균은요. 병원에서 치료하면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항생제를 좀 복용하시면 대부분 한 80% 이상은 그 치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항생제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약품입니다. 따라서 그거를 무슨 그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됐다. 이런 전제하에서 드셔야 되는데 증상만 좀 있는데 아니면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안 되는 거네. 자, 이 사이좋게 먹으려고 음식을 돌려 드시거나 나눠서 드시는 거 물론 이 정이 넘치는 좋은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개인 접시를 사용해서 음식을 덜어 먹는 식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